시가 토지 정책은 얘는 지문 나온 거야, 지문. 그러니까 단독이 나오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부동산을 개론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개사법에서 내는 거고, 얘는 지문 주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을 쓰면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런다고. 그래서 지문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중개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수업을 한다고. 교회 오빠 스타일. 중개사 선생님이 교회 오빠처럼 했잖아요. 그걸 안 하나? 안경도 썼지 이렇게. 그렇지. 기타만 잘하면 교회 오빠 완벽한 거 진짜.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을 개론해서 기억할 것은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다 필요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얘는 중개사 시간에서 중요한 거고, 그러면 부동산을 개론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디에 지정하는가? 투기 방지입니다. 투기 방지. 그래서 저기 나오잖아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토지거래할 때 뭐 해라? 허가받으세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개사법에서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 요거.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O인가 X인가? 요거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까? 배웠는데 기억이 없습니까? 아, 그러구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기억이 없다. 이제는 2차도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럼 2차는 공법 열심히 해야 됩니까? no. 중개사법. 중개사법을 좀 열심히 할 시기가 왔어요. 계속 일자만 하다 보면 시간 푹 가요. 다음 주 저 보게 되면 6월달이 절반 지난 거예요. 다음 주 저 보게 되면. 그래서 시간이 다 끝나고 이렇게. 그럼 이제 7월달, 8월달이 되면 그러면 1차가 얼추 이제 된다고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얼추 돼가. 근데 2차가 이제 막막해지는 거야. 2차는 모의고사 보면 32.5.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럼 막막해지지. 그래서 2차도 조금은 공부를 이제 점점 조금 해야 돼. 근데 2차 공부하는데 나는 세법 열심히 해야겠다. 여기서 무슨 세무사 시험 보는 거야, 내가? 세법 열심히 하게? 그런 거 아니라고. 중개사 시험은 중개사법이 중요한 거야. 아,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좀 공부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그럼 이제 중개사 선생님한테 이거 자세히 배웠단 말이에요. 실제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약간 기억이 없을 거라고.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웠으면 기억이 있다고. 민법 시간에. 그 민법 시간에 이거 배우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유동적 무효 막 배웠다. 배웠잖아요. 그렇지? 중개사법에서 배웠고, 제가 그러면 질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으로 지정한다. OX.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년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00년 동안 지정할 수 없잖아.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으로 지정한다. OX. X. 5년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봐도 모르나? 봐도? 어디가 5년 있습니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잖아요. 그럼 이 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년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이 투기방지야. 그럼 우리 검단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검단이 개발이 한 1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5년 동안 투기적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투기적 성향이 1년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으로 지정하면 끝난다고.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거래에 굉장히 불편함을 제약을 주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제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하는 거지 딱 5년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5년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럼 검단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신도시 개발이 앞으로 3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럼 최소한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되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그러면 기간이 몇 년이다 정해줘야 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끝나면 기간이 끝나면 허가받지 않아도 될 거니까. 자, 5년 이내의 기간이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러지 5년이 틀리다. 그럼 요건 아마 우리 부동산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개사법에서 중요할 겁니다. 5년으로 하면 틀려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결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적 성향이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서는 허가받았어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어느 선생님한테 주로 배웁니까요? 토지적성평가? 공법 선생님한테. 이 토지를 가지고 개발합시다. 아니다. 보존합시다. 이렇게 싸워요. 싸우는 것을 경합한다고 그래요. 경합.
근데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개발이었어요. 개발이 우선순위였어요. 그전에는 힘 있는 기관이 개발하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냥 밀어붙였죠. 근데 지금은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환경 가치의 중요성, 보존의 필요성이 나타나니까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개발과 보존이 경합할 때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자. 그래서 적성을 평가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개발하고 아니다 보존해야 된다 그럼 보존하자. 이게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그럼 토지 적성 평가는 어느 경우에 하게 돼요? 토지 적성 평가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거나 그때 기초조사 단계에서 토지 적성 평가를 하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지에 대한 보존과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생겼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는 도시계획 기초조사 단계에서 행하는 평가 제도이다. 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거 수립할 때 그때 기초조사할 때 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하는 제도다. 그럼 토지 적성평가 제도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한 2번밖에 안 나오는 게 아주 자주 나온 게 아니죠. 지문 나온다고. 여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할 때 무엇을 평가하는가? 어떤 것이 내용인가? 적성평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토지가 있는 장소, 입지. 이 토지가 지리산 밑에 있는가? 지리산 중턱에 있는가? 입지, 제주도에 있는가? 입지, 장소. 그 다음에 그 토지의 토양, 앞으로 활용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이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토지 적성평가할 때 장소는 어딘지, 토양은 어떤지, 앞으로 주변적으로 봤을 때 활용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주변적은 전부 다 개발됐어요. 전부 다. 그럼 이 토지도 개발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개발과 보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겠다. 이게 토지 적성평가 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있을 때 조정한다. 그 다음에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이 그 내용이다. 내용은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또 의외로 잘 나옵니다. 개발 제한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합니다. 그럼 개발 제한구역 나오면 그러면 이제 공법 선생님께서는 개발 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요.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있다고. 이 법이 예전에 중개사 시험에서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공법에서 두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이거는 사라졌어요. 중개사 공법 과목에서 빠졌지만 여기 개발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의 개발 제한구역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도 공법 시간에 이제 수업을 자세히 할 거고 시험은 출제합니다. 근데 부동산의 개론은 요거.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일산 확산을 방지한다. 평창을 방지한다. 요거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 내용은 필요 없어요. 뭐 국방부 장관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그럼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산 확산, 평창을 방지할 수 있다. OX? O. 자, 그런데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중 하나가 과도하게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그러면 택지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감소. 그럼 개발 가능한 토지가 감소할 수도 있다. 개발 제한구역이 너무 많이 지정되면 개발 가능한 토지가 감소한다. 그러면 택지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감소하면 택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OX? O.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 나오겠지. 그 다음에 토지 선매. 토지 선매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 개입. 토지 선매의 선자가 먼저 선자. 이 말은 국가기관 등이 사인들의 토지거래에 앞서서 미리 사게끔 하는 제도가 토지 선매 제도다. 그럼 토지 선매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야만이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죠. 이 토지 거래하겠다고 이제 허가 신청하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매수자, 매도자가 당사자, 양 당사자가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이에요. 허가 신청이 있었을 때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선매자로 지정해서 이 토지를 먼저 사게끔 하는 제도. 이게 토지 선매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겠다고 허가 신청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그럼 허가권자가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에서 필요한 토지다. 인천광역시에서 필요한 토지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장을 선매자로 지정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갑에게 연락하는 거야. 그 토지 우리에게 파십시오. 그게 토지 선매야. 사인거래, 토지거래 앞서서 어디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닌 곳에서는 선매가 하는 거 아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한다고 허가 신청을 하면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을 때 선매자 지정해서 선매하게끔 하는 제도. 이게 하나 있고 여기 있잖아요.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그러니까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었을 때 1번 공익사업용 토지일 때 또 두 번째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받을 때 이용 목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허가 신청할 때 무슨 용도로 이용하겠습니다. 이용 목적이 써내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허가권자가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데 내가 허가 받았어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 두 개의 토지가 토지 선매 대상이 된다. 그럼 선매 대상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신청했을 때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고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이 두 개의 토지가 선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가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나옵니다. 개발이익 환수. 그럼 개발이익 환수. 우리나라는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개발이익 환수 제도란 개발사업 등에 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집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는 국가가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다.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게 3번이야.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이거 개발이익 환수하는 방법이야.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게 개발부담금이야.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뭡니까? 이것보다는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개발이익이 뭔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발이익이 뭔가? 개발이익은 이 말 찾아야 돼요. 이 말.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땅값 올라갔다. 그러면 돼요. 이게 개발이익입니다. 개발이익 3번 나왔습니다. 개발이익이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땅값 올라갔다. 그러면 안 되고 개발이익은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이렇게 나와요. 볼까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요거 찾아보죠. 개발이익 그러면 정상지가 상승을 요거 찾아보죠. 그럼 이제 개발이익 환수도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습니까? 있다. 개발 부담금으로 개발이익 그러면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했다. 그럼 끝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 또한 어느 선생님한테 배웁니까? 중개사 선생님한테 배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나머지는 쟁점이 아니에요. 뭐가 쟁점입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우리 시험은 한 2번 정도 이게 거래 신고가 나오는데 한 번은 60일 나왔어요. 60일.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OX, X, 60일, 30일, 30일. 그 다음에 이걸 30일은 주고 이걸 또 바꿨어요. 계약 체결이라고 안 나오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그랬습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35X, X,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 만약에요, 이거 신고했는데 그게 해제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역시 30일에 또 신고. 계약했을 때도 신고, 해제됐을 때도 신고. 됐죠? 며칠? 30일. 30일. 그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참고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 72쪽 마지막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지 않는 제도, 여기 이제 잘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시행하지 않는 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번 타자가 개발권 양도제, 시행하지 않는 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시행하지 않는 제도, 예전에 시행했다가 폐지됐죠. 토지 초과 이득세 시행하지 않는 제도, 종합
부동산세는 있지만 종합토지세란 말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공안지세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 이건 시행하지 않는다.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공안지세. 이건 없어졌다. 됐나요? 예.